안녕하십니까, 김돈 선생입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 나를 알고 적은 알지 말고 돈을 알아서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착한 댓글까지 부탁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김돈 선생 네이버 블로그 마지막 포스팅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김돈 선생 유튜브 마지막 영상 2020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계산해보면 블로그를 방치한 지 4개월 하고도 열흘, 유튜브는 방치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핑계 없는 블로그와 핑계 없는 유튜브도 없습니다. 원래 안 되는 데는 다 핑계가 많은 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반성하는 목적으로 나름의 이 핑계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 왜 방치하게 되었을까? 그 핑계를 제가 3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핑계,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이 나태함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고질병입니다. 게으름, 나태함, 무기력. 이것은 이미 오래된 습관이자 제 삶의 변화와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단단한 장벽입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방치한 데는 여러 핑계가 있지만 이 나태함만 없었더라도 천천히 더디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나태함을 반성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몇 달 동안 블로그와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그 시간에 독서와 일기 쓰는 것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시간을 다소 소모했더라도 낭비나 과소비 수준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더 쪼개고 쪼개어서 또 시간이 없더라도 만들어내서 블로그와 유튜브 운영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했던 1인 크리에이터의 꿈을 위해서. 뭐 어제 멈췄으면 오늘 뛰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또 지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핑계, 중국 우한 출장입니다. 제가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 귀중한 경험을 준 그곳,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21세기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시였던 그곳, 2020년 올해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라는 곳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긴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1월에 중국 우한시에 출장을 왔습니다. 그때 1월 중순에 왔는데 이미 작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우한 폐렴이 국내 뉴스에도 막 도배되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잠잠해지겠지 라는 경영진의 판단하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출장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미리 우한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해두고 인천공항에서 우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2020년 1월 15일 수요일에 우한 테너공항에 입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태는 입국 후에 종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도착 후에도 출장 업무는 고작 며칠밖에 안 했습니다. 뭐 일주일도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또 춘절도 끼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한시가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만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에 밖에 다니지도 못하고 호텔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끼니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봉쇄 며칠 전에 여기 우한에 있는 까르푸 매장에서 미리 사놓은 햇반과 참치가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에서 극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전세기 2대를 편성하여 저는 2월 1일 야밤에 2번째 전세기로 한국 김포공항에 입국해서 검역 절차를 거치고 곧바로 아산시 경찰연수원에 격리 생활을 들어갔습니다. 이때 전세기 입국을 앞두고 저와 같은 출장자들과 우한 교민, 유학생들 사이에서 참으로 여러 말들, 뭐 억측, 소문, 허위사실, 그리고 뭐 각종 이런 전세기 관련해서 문의, 이런 말들이 영사관 주최 그 위챗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이런 우한 폐렴이 코에 참기름을 바르면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아산에서 안 받아준다고 조국이 우리를 버렸느니 영영 못 들어간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분께서는 조국이 반겨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한에 계속 있자, 한국에 들어가면 우리를 반길 사람이 없다, 계속 우한에 남아있자, 전 세계로 타지 말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사람들은 있으려면 혼자 있어라, 왜 우리까지 같이 이렇게 끌고 가냐, 하여튼 여러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타고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마치 작은 첩보 작전을 보는 듯한 만큼 뭐 어떤 긴장감이나 그런 불안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결코 순탄한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기가 온다고 했는데 계속 일정이 미뤄지고 뭐 올지 안 올지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과연 다 전부 탈 수 있을지. 그래서 뭐 첫 번째 전세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있는 뭐 가족들부터 먼저 타고 이렇게 좀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긴장감과 어떤 불안함, 이거는 지금도 제가 못내 다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중국 우한 봉쇄 때, 그리고 아산 격리 기간 중에 가족, 지인, 친척분들께서 염려하시는 전화를 제가 명절 때보다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그분들에게 뒤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했던 1차 우한 원정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에 이번 2차 원정을 오게 됐습니다. 아, 우한에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역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 출장을 계기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월 16일에 우한 테너 공항에 입국해서 입국 절차와 코로나 검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우한 호텔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인터넷이 느리고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유튜브까지 다 막은 상태라서 한국처럼 스마트폰으로 재밌게 놀 수 있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렇게 고심한 끝에 뭐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독서, 그리고 한동안 뜸했던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격리 해제 후 8월 초에 이제 출장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한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내년 뭐 구정 때도 입국을 아직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업무도 연장이 되고, 또 출장 업무도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데 격리 기간이라든가 항공편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출장 온 사람들을 비자 연장을 해서 있는 사람을 위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출장 업무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했습니다. 그래, 위험하다는 이 중국 우한에서 출장 업무를 잘 하고 있으니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쉬자. 건강하고 무사하게 잘 귀국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고 복이다. 라는 핑계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방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한 출장이 블로그와 유튜브를 방치한 두 번째 핑계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출장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블로그와 유튜브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됐는데 꼭 그날에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핑계입니다. 네이버 아이디 해킹 시도로 보호 조치. 9월 15일 화요일 제가 오전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에 주식을 보려고 네이버 증권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제가 수년 전에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도 당한 적이 있었던 그 메시지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IP에서 내 아이디로 여러 차례 접속을 시도하여 네이버 아이디가 보호 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왜 하필 오늘이야, 오늘. 이게 실제 러시아인지 아니면 IP 주소만 러시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에게 해킹을 시도한 그 해커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던 이유가 바로 그날 퇴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작심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뭘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보호조치 해제하는 거를 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본인 인증에도 불구하고 무려 한 달 하고도 보름 만에, 그러니까 10월 30일 며칠 전이죠. 10월 30일 금요일 오후에 제가 네이버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로 결국 보호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비록 이 보호조치 해제가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늦어지긴 했지만 제 아이디를 다시 복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것은 앞으로 불필요한 아이디는 반드시 탈퇴 처리를 하고, 또
계속 사용하는 아이디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을 최대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는 이렇게 보호 조치를 당해서 운영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럼 유튜브는 할 수 있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블로그에 쓴 내용을 가지고, 이 블로그 포스팅을 가지고 대본으로 삼아서 그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블로그를 못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 운영까지 같이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면 스스로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야 뭐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하면 되고, 네이버에서는 블로그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꼭 굳이 뭐 블로그 포스팅을 가지고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메모장에 대본을 적어서 해도 되고, 뭐 노트에 적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하고자 했으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얼마든지 했겠죠. 하여튼 뭐 야심차게 마음먹고 거대한 계획,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블로그와 유튜브를 이 몇 년 동안 냉동실에 넣어둔 채로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음식처럼 방치한 일을 제가 반성을 하며, 이제는 바른 이념을 세워서 이 둘을 평생 동안 운영, 경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본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차 제가 우한 봉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아산에서의 격리 생활,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우한 생활 관련된 내용도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신 우리 부자님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